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이제 소방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분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 주셨습니다.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조언 드려볼게요. 자, 선생님 혹시 기본 강의를 늦게 들어가서 10월 말쯤 완가할 것 같은데 내년 합격 충분할까요? 건정제는 이미 다 끝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미리 행정법은 기출까지 돌린 상태이고 법규랑 학개론, 기본 강의 듣는 중인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자,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합격은 가능합니다. 자, 제가 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는 생각했을 때 여기서 좀 몇 가지 체크해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합격 가능성 높이기 팁. 두 번째 행정법은 기출까지 돌린 상태고 고생하셨네요. 법규랑 학개론 기본 강의 듣는 중인데 너무 오래 걸린다. 기본 강의 오래 걸리는 문제. 자, 먼저 2번을 먼저 제가 좀 조언 좀 드릴게요. 기본 강의가 오래 걸린다. 자, 기본 강의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섯사수법에서는 늘 강조한 게 뭐냐면 기본 강의에서는 너무 이해, 암기, 복습 관련된 기출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말게. 제가 모든 학생들을 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본 강의에서 강사님들이 이해, 암기, 복습 또는 관련된 기출을 풀어보라고 할 때 그걸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재시생분들입니다. 이런 학생들 가능해요. 재시생인데 시험을 아깝게 떨어졌어요. 뭐 한두 문제 차이로. 그러니까 재시생인데 기반이 있어요. 과목별. 그런 학생들은 이해, 암기, 복습 관련된 기출을 공부하는 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이걸 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기본 강의가 워낙 양이 많고 인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강의 좀 빠르게 보세요. 그러면 이때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매년 질문하는 게 뭐냐면 기본 강의에서 제대로 안 봤는데 기출에서 제대로 풀 수 있냐, 아니면 이거 제대로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냐. 자, 괜찮습니다. 왜냐면 기본서에서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기출 포인트고요. 그 말은 우리가 단원별 기출과 또 나중에 시행점의 기출을 어차피 풀 거고, 또 기본서를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추후에 기본서 단권화 작업을 하면서 기본서를 여러 번 회독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거 외에도 444법 3단계에서는 우리가 단원별 문제집도 풀 거고, 또 시행처별 기출도 다시 한번 풀 거고, 그 다음에 전범위 동영 모의고사도 풀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좀 놓쳤다 하더라도, 암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뒤에 과정 444법 2단계 3단계에서 반복하기 때문에 뒤에다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선생님, 기본서 강의가 너무 오래 걸려요. 아니, 기본서가 너무 제가 제대로 못 잡았는데 기출 넘어도 될까요? 다 비슷한 문제인데 뒤에서 하면 됩니다. 물론 수험생들은 안 보여요. 이게 전체 과정이 당장 눈앞에 있는 과정만 보일 뿐이죠. 근데 저는 한 10년 이상을 해보니까요, 뒤에서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도 된다.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팁. 시행착오로 줄이면 됩니다. 일단 뭐 시행착오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겠죠. 그거 좀 뒤에서 하고, 두 번째,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선생님, 저는 전업 수험생인데, 직장인 수험생 말고 전업 수험생이요. 저는 전업 수험생인데 공부를 몇 시간 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랫동안 관련 도서실을 운영하고 또 관련 도서실에서 일을 했을 때 느낀 거는 뭐냐면, 시간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자는 시간 빼고, 식사 시간 빼고, 쉬는 시간 빼고, 이동하는 시간 빼고, 체력 운동 같은 거 할 때 운동이나 뭐 자격증이나 가산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다 공부하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준비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인풋 아웃풋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뭐 오전 8시부터 뭐 밤 10시까지 한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체력 준비하시는 분들은 체력 시간을 좀 빼주시고, 체력
운동한 만큼 부족한 부분은 일요일날 약간 좀 보완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합격 가능성 높이는 방법은 공부 시간 좀 많이 확보하자.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멘탈인데, 수험생들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뭐 학습적이든 아니면 뭐 주위에 어떤 학생들은 막 모의고사 푸는데 자기는 지금 기출밖에 못 푼다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요. 나중에는 뭐 나중에 TO 발표되면 거기서 다시 또 멘붕 오고. 그러니까 멘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가 중요한데, 제가 전에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 자 여러분, 지금 뭐 합격이 내년 합격 충분할까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학생들한테 아니 못해요 라고 하면 과연 이 학생이 내년 준비를 안 할까요? 아니 해요. 그러니까 내년 합격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그 합격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으로 공부를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무조건 이거예요. 주어진 남은 수험 기간 안에 과목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게 정해졌으면 선택과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약점 체크를 하면서 약점을 보완한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 줄이는 거. 학생들이 보통 어떤 시행착오를 하냐면요. 첫 번째,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럼 누가 합격을 못하겠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지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효율성이에요. 방향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부 방향이 틀리면 효과가 안 나옵니다. 제가 한 18년 동안 강의를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효율성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공부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444 스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참고해보면서 이건 유자쌤이 말한 게 나랑 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 그러면 활용하면 되고, 이건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부분에서 좀 본인과 맞는 부분 위주로만 활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방향과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재시생분들 중에서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을 상담을 해보면요, 열심히는 하는데 공부 방향이 틀린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상 한번 좀 참고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의, 인강, 의존. 내가 듣는 스타 강사님의 강의를 다 들으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많아요. 그럼 누가 합격을 못하겠어요? 다 똑같은 강의야, 다 똑같은 교재 인강을 보고 있는데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합격을 못하잖아요. 특히 강사님들은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강의가 어려워요. 저한테 이제 질의응답 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계산 문제 질의응답을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제가 물어봐요. 강사님이 수업 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냐? 그럼 대다수가 말하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 그냥 계산 문제를 설명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당연히 계산이 약한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강사님들이 그 학생들, 못하는 학생들 눈높이 맞춰가지고 수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지들 못 나가니까. 그리고 강사님들은 저출률 높이기 위해서 많은 양을 정말 다 때려박아요. 그거 다 하려고 하는 순간 뭐가 문제였죠? 타강은 본인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합격 못해요. 그러니까 추시생분들이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재시생분들과 또 상담해보면은 강의만 많이 들은 학생들. 근데 뭐가 문제면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중요한 건 정리랑 해독과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들은 건 많은데 아는 게 없어요. 제일 문제, 본인이 뭐야 하는지 몰라. 그래도 불구하고 장수생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은 효과가 안 난다. 근데 놀랍게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성인인데 다들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목표를 위해서. 근데 저도 관리반 운영하면서 제가 뭐 인증해 주세요 하면은 인증을 안 하신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해. 그리고 고민은 많아. 그런 분들이 보통 환불을 많이 신청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이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는 군인이라서 뭐 공부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고민이 됩니다.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공부 습관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환경. 일단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니까 공부 습관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관련 도서실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교시제로. 또 두 번째는요, 학습입니다. 뭐냐면 기반이 잡히면 습관은 생깁니다. 제가 말하는 기반은 444학습법에서 2단계 완료. 뭐예요 이게? 기본서 단권화를 끝내고 1회도 기본서 단권화 1회도 완성하고, 그 다음 기본서 1회독이 아니라 기본서 단권화요. 그 다음에 단원별 기출을 3회독은 분석해야 돼. 이래야지 기반이 잡힙니다. 기반이 잡혔다는 거는 그 과목 단원별로 뭐가 출제가 되고, 적어도 출제됐으면 뭐가 중요 포인트 키워드고, 뭐가 한정이고, 어떤 게 오답 패턴이고, 이런 걸 아는 단계. 자, 생각해보죠 여러분. 초시생분들이 만약에 기반이 잡혔어요. 과연 그럼 그 학생이 공부를 안 할까요? 아니요, 이제 해요. 왜? 가능성을 보니까. 가능성을 보고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반을 잡는 동안에 집중하기 쉽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아니, 잘 안 잡힙니다. 기본 한번 봤는데 잘 안 잡힙니다. 기출 한번 봤는데 잘 안 잡힙니다. 자,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당연한 거예요. 강사도 그걸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해를 한다는 거는 그래도 정리를 하고, 문제 저도 연습도 해보고, 틀려보고, 분석도 해보고, 해독을 하면서, 반복을 하면서 이해가 되는 거지. 많은 학생들이 처음부터 의지를 가지고서, 아니 어떤 의욕을 가지고서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부 경험이 많지 않은 수험생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학생들은 합격을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현실 가능성 있는 계획이 아니라 무리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무리한 계획이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되냐? 그때부터 이제 실패를 느끼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그리고 불안해져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과연 할 수 있을까? 잘 안 돼 어떡하지? 다른 강사님, 어떤 강사님 유명하다는데 강의를 바꿔, 규제를 늘려. 거기서 이제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높이는 방법은 일단 444학습법 1단계나 2단계를 좀 빠르게 해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기본서 강의 볼 때 너무 이해한 게 복습하지 마라. 뒤에서 다 할 수 있다. 기출 푸는 것도 뒤에서 다 할 수 있다. 기출 못 풀면 풀지 마라. 안 풀면은 적어도 기출 회독은 빨리 할 수 있고, 적어도 기반은 빨리 잡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정작 중요한 문제풀이 단계를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좀 그래도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학생들은. 왜? 공부 경험이 없거나, 시험을 처음 준비해 보거나,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각 단계마다 매년, 매월 똑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제 유튜브 이제 수험생분들이 질문해 주시고 보면은 많은 분들이 느끼지 않아요? 맞아, 나도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 똑같아요. 한 10년 이상 제가 관리해보면 앞으로 할 고민도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리고 공부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요. 강의에 의존하지 말고, 강의는 필요한 단계에서만 활용하자. 필요한 단계, 초시생은 기본생활 기출, 법 과목은 최신 판례 특강, 법 개정 관련된 거 정도만.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은 공부 습관을 가질 수 있다. 바로 누구냐면, 일단 공부 습관이 안 잡히는 학생들은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공부해라. 관리도서실. 그리고 일단 학습적으로 좀 기반이 잡히면 공부 습관이 잡힌다. 그리고 무리한 계획 세우지 마라. 많은 학생들이 합격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실현 가능한 계획이 아니라 무리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 그리고 보통 학생분들이 그 무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패를 하고, 자포자기하고,
그 다음에 불안감을 느끼고 고민하면서 집중을 못해. 그러면서 막 공부 범위 막 늘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더 지엽적인 걸 막 꽂혀가지고 막 공부하려고 하거나. 그래, 이거 비읍. 우선순위. 말할 게 너무 많네요. 자, 우선순위 세우세요, 여러분. 우선순위는 무조건 기본서 기출이에요. 선생님, 지엽적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할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기본서 기출에서 틀리놓고, 지엽적인 거 공부해서 뭐합니까? 강사님들이 지엽적인 거 맞추기 위해서 무진장 양을 많이 놓거든요, 교재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못 맞춰요. 그게 소방시험이야. 그러니까 지역적인 거는 일단 우선순위 기본서 기출 좀 잡고 나서 뒤에서 문제풀이에서 추가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지역적인 거를 꽂힐 필요는 없다. 우선순위는 기본서랑 기출이다. 그리고 이걸 좀 잡고 나서 444법 3단계부터 지역적인 거를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추가하자. 이러면은 합격 가능성이 있고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만약에 놓치거나 만약에 엇나가서 공부하게 되면은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있다. 이거 외에도 많겠죠. 근데 저는 크게 한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